안녕하세요. 정효민 변호사입니다. 네, 전세 사기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그 임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한 뒤 전세를 설정하는 형식으로 보통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를 육박하는 경우 깡통 전세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깡통 전세라고 해서 모두 전세 사기로 볼 수는 없고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매매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시세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는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임의적으로 높이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고 그 건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를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후 집값이 현저히 하락하여 집주인을 통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보증보험사에서 대신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같으면 집값 하락이 심해져서 경매가 유찰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다른 대출금이 있거나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았을 때 이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순번을 따지기 때문에 등기부상 대항력상 우리가 선순위에 있는지 후순위에 있는지 부분도 또 따져줘야 됩니다. 물론 그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임대차 주택이 그 해당 최우선 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또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깡통 사기라고 해서 전부 다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깡통 전세 이 부분도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깡통 전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여기 이제 건축주하고 은행 직원하고 뭐 또 부동산까지 껴서 이 시세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를 높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만큼 가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이제 건저당이나 이런 걸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감정했을 때 그 가격만큼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그 건저당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 때문에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사기 고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 당연히 사기 고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해 부동산에서 우리가 뭐 받아낼 게 있다면 다 하면 되지만 당해 부동산에서 할 게 없다 그러면 임대인의 다른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 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수하더라도 임대인이 소송 중에 다른 재산을 이제 모두 빼돌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신속하게 준비할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손쉽게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런 방법들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으로 보냈을 때 상대가 이제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존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래 당의 부동산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증금 일부를 못 받는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나 소송 말고요, 그 전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보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이제 협박은 아니지만 경고하고 통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송 쪽으로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손쉽게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할 수는 없으니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셔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도 꼼꼼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상대가 압박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도 두고 해서 이제 소송적인 절차까지 안 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시세 등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세 사기를 보지 않고 이제 조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원, 또 감정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고요. 그럼 거기에 지나치게 높은 가액의 건조당을 설정하게 만들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더라도 원래 건물 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증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제가 받는 그 사례는 땅에 비해서 건물가가 지나치게 높고, 그 건물은 또한 빌라 형태였습니다. 이 빌라나 원룸 형태가 사실은 신축 건물이 감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맹점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엄청 부풀려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확정일자 자체를 건조당 설정 이후로 일부러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걸 다 근거로 삼아서 고소를 해서 사기를 입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가 많은데, 이 깡통 전세라고 해서 전부 다 부동산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 접근을 사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로 될 수 있는 부분과 사기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전세 사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실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설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이렇게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가 바로 형사적인 사기로 볼 수는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로 갈 문제인지 형사로 갈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내용 증명을 보내든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